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들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고효율 태양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태양광 어레이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태양광 발전에 쓰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기본 단위가 어레이고, 걔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는 사실 전지죠. 태양전지고, 이 태양전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우리 이 판, 태양전지 판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그러죠. 모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50V짜리, 50V에 5A짜리 출력을 갖는 모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출력이 몇 와트겠어요? 그렇습니다. 250W짜리입니다. 250W짜리 4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출력이 1kW짜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출력이 250W짜리가 이렇게 1kW가 나올 텐데, 이러한 우리 연결된 구성을 스트링이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스트링들을 쭉 연결한 요거를 우리가 어레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어레이.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가정용으로는 대략 3kW급에서 지금 보시는 5kW까지도 쓰고 있죠. 대략 3kW를 가장 많이 쓰시고, 아니면 좀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5kW를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모듈이 효율이 400W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 개 사이즈로 국산 아주 고효율 모듈인 경우에 400W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몇 개 안 써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태양광 모듈은 지금 이쪽에 그 어떤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는 쪽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모듈은 바로 비정질 실리콘 모듈이에요. 이렇게 모듈이 설치되면 아쉽게도 뒷면에는 다 그늘이 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옥상으로밖에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듈 이외에 얘네들 프레임이랑 그 시공이랑 그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축에 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BIPB라는 이런 신조어가 발생했는데, 이 BIPB라는 것은 바로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의 약자입니다. 즉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 되겠죠.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축물에 갖다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현재 수준으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예인데요. 즉 태양광 모듈에 원래 이렇게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지하고 전지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좁게 들어가서 백시트까지 들어가서 빛이 전혀 못 통과하게 돼 있는데, 얘는 백시트도 없이 양면에 유리를 놓고 가운데 전지를 놔서, 그리고 전지를 듬성듬성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채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물에 쓰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듈로 우리가 BIP 모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그 그린 에너지관이라고 정문 왼편에 있는 신설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테두리에 이렇게 미음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국내에는 저희 대학밖에 없는 그 CIGS BIPB 실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CIGS 태양전지예요. 근데 이 뒷면을 보게 되면, 이 건물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건물 일체형 BIPB도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건물에 바짝 붙어 있게 되면 건축물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예뻐 보이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발전이
30도 정도, 보통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30도 정도 기울여 놓는데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벽에 딱 붙여놓은 상태는 효율이 다소 떨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그 천연 잔디구장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렌지색 박스 설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염료광형 태양전지의 어떤 그 실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염료광형 시스템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실제 얼만큼 발전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또 S8동 위에 보시면은 이런 설비가 있는데 이게 솔라 큐브라고 하는 설비인데 여기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모듈을 이렇게 놓고선 이 태양광 모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고 1년 동안 어떻게 전기량이 어떤 계절에 몇 시에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안쪽에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태양광 모듈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듈을 구성하는 이 최소 전지는 이렇게 중간에 버스라는 게 있죠. 사실 햇빛을 받아서 발생된 이 전자하고 전공을 캐치하는, 특히 전자를 캐치하는 거는 이 전면에 촘촘하게 있는 핑거 일렉트로드인데요. 이 핑거 일렉트로드에서 캐치된 전자를 쭉 연결해서 외부로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라는 걸 이렇게 두고 있고, 이거 지금 보시는 건 2버스, 뒤쪽 거는 3버스, 최근에는 4버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버스에 연결된 거에 이렇게 스트링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면 전극하고 뒷면 전극하고 이렇게 스트링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1.5V 전지가 있게 되면 이렇게 직렬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3V가 나오죠. 그것처럼 태양전지를 이렇게 전면 전극이 있고 후면 전극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출력 전압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겠어요? 빛이 들어오면 얘는 못 받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는 대신에 그래야지 둘 다 출력이 나올 테니까 이 앞면을 거 뽑아서 뒷면에다 연결한다는 거죠. 앞면 거 뽑아서 뒷면으로 연결. 또 앞면 거 뽑혀서 뒷면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직렬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면 걸 뽑아서 이렇게 뒷면, 앞면 걸 뽑아서 뒷면. 요거를 이 버스 전극을 통해서 뒤쪽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스트링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전지 모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솔라 패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뒤에 하얀색, 이거 흰색입니다. 흰색 백시트가 있어요. 백시트가 있어요. 백시트를 딱 놔요.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게 플라스틱 판때기 같은 흰색 백시트를 놓고 그 위에다가 에바 필름을 놓습니다. 이 위에다가 에바 필름을 놔요. 그런 다음에 전지를 이렇게 스트링된, 연결이 쭉 된 전지를 놓고 그 위에 또 에바 필름을 놔요. 이런 전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리를 덮습니다. 커버 글라스를. 자, 그런 다음에 열을 가해서 대략 2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서 라미네이션을 딱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흰 백시트에다가 유리 놓고 전지만 놔서 제작하게 되면 전지가 막 들렁들렁 거리겠죠. 하지만 에바 필름을 놓고 열 처리를 해서 이렇게 쭉 눌러주면 전지가 놀지 않고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탁 잡아주면 이게 바로 모듈 제작이 끝난 건데, 그 후면의 백시트는 왜 흰색을 쓰느냐? 흰색을 쓰게 되면 빛이 전지 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 녀석이 이렇게 튕겨서 다시 이쪽에 흡수되는 이런 백 리플렉터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큰 건 아닙니다. 전지하고 전지 사이의 간격이 대략 3-3mm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촘촘하게 여기가 배열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거마저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뒷면은 검은색보다는 가능하면 흰색으로 우리가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연결 방식인데요. 직렬 연결이고요. 직렬 연결하면은 0.5V 하나가 3A인 경우, 이 두 개 직렬 연결하게 되면은 지금 직렬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병렬이네요.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압은 그대로죠. 전압은 그대로고 이 전류만 2배가 됩니다. 마찬가지 3개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그대로고요. 전류만 3배가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고, 직렬 연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반대죠. 전류는 그대로고 전압은 연결해 준 것만큼 배수를 취하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0.5V 3A짜리이면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만 2배, 세 개를 직렬 연결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만 3배가 되고 전류는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지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전지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전류값은 똑같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준 전압만큼만 이 전압값이 늘어나겠죠. 자, 36셀인 경우에 하나의 전지를 쓰는 경우에 0.6V의 어떤 전류값 ISC 값을 가졌다 그러면 전부 다 직렬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그렇죠. 36배가 되는 이런 VOC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 모듈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직렬 연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듈 대비 전압값이 이렇게 출력 전압이 늘어나겠고요. 그 다음 이 모듈들을 또 병렬 연결한 거죠.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값은 똑같고 전류값만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듈 하나인 경우랑 직렬로 연결한 경우, 병렬로 연결한 경우고 직병렬 혼합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나오겠죠. 자, 태양광 모듈의 효율 측정은 전지 효율 측정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듈을 갖다 놓고 전압계를 병렬,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해서 어떤 측정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 똑같아요. 전지에서의 조건하고 온도는 25도, AM 1.5, 광량은 1kW 제곱미터의 이 조건에서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태양광 기사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태양광 효율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L사에서 지금 시판 중인 모젤인데요. 72셀 기준, 즉 6 곱하기 12죠. 그럼 여기에 72개의 전지가 들어갈 텐데 출력이 400W예요. 정말 높죠. 정말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N형 반도체를 쓰는 경우고 P형 반도체를 쓰는 경우에 72셀 기준 지금 최대 360W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타입이 좀 더 비싸요. 효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작된 태양광 모듈을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부수적인 기술 중에서 이 햇빛 추적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양광 트래커라고 얘기하는데요. 솔라 트래커 또는 PV 트래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햇빛 추적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즉, 이 아이디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은 지면으로부터 대략 30도 기울여서 이렇게 고정돼 있죠. 그렇게 되면 아침에 해 뜰 때는 발전량이 작다가 딱 정확하게 앞에 왔을 때 발전량이 최대였다가 다시 해가 질 때 발전량이 다시 줄어드는 단점이 있으니까 아예 태양광 트래커의 아이디어는 해가 뜰 때 동쪽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똑같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해가 어디에 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요 광 센서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모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땅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땅 위에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트래커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이 설치하게 되면 이게 지금 보면 대략 이게 1kW 5개에서 5kW짜리일 것 같은데 요거보다 더 많이 하면은 이 하중을 못 견디겠죠. 그래서 대략 한 5kg 정도 설치해서 또는 3kg 정도 설치해서 이렇게 쭉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이 트래킹하는 경우 6월 21일 기준으로 이건 고정형이고요. 트래킹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12월 20일 기준 한겨울이죠. 고정형이고 트래킹한 경우예요. 자, 이때 해가 뜬 거죠. 해가 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한겨울처럼 해가 짧을 때는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거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또 뭐 효율이 떨어지지 않죠. 트래커를 쓰게 되면 고정형에 비해서 연간 발전 효율이 높다. 하지만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햇빛을 추적하는 센서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터 같은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가니까 어떤 초기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고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보다 동쪽에서 고장이 난 채로 서 있게 되면 햇빛을 뜰 때밖에 해가 뜰 때밖에 이거 발전을 못하니까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잔고장 등의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설치된 예가 아직 활용된 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하고 태양 전지하고 모듈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라든지 태양광에 관련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민중희 교수님과 같이 학습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